분야입니다. 트레이딩. 이제 트레이딩 이러면 이제 뭐 짧으면 이렇게 10분, 1시간. 길면 이제 하루를 넘기는 거죠. 이게 투데이. 네. 이 매매에서만 거의 적용이 되는 트레이딩은 한마디로 무슨 재무나 실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다. 오직 돈이다. 돈만 보고 매매하는 게 트레이딩이라는 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돈만 보고 매매할 때 보는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보는 화면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 강의 시간에만 공개되는 거지만 그 화면에서 항상 딱 종목을 찍어가지고 이제 볼 때 첫째 뭐가 딱 뜨면 첫째 저는 그 1봉을 봅니다. 1봉. 첫째 1봉부터 봅니다. 1봉부터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1봉을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확률적인 면이거든요. 확률적인 면. 왜냐면 혹시 그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정배열 중에서도 저는 당연히 역배열은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역배열은 저항이 많다. 저항이 많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저항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윗꼬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만 이제 정배열 중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이 있을 거고요. 단기라면 20선 이하. 장기 이평은 120선 이상인데 120선, 240은 다 정배열이면 좋고, 그리고 20선 이하라도 가능하면 정배열이면 이게 만약 반드시 공식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오전에 거래대 금액이 빵빵 터지는 애들이 나중에 오후가 되면 확률적인 면에서 얘네들은 굉장히 낮아진다. 확률이. 근데 얘네들은 확률이 그나마 얘네들보다는 높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봉을 봤을 때 일단 확률적으로 역배는 정배열부터 판단하고,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건 장기 이평도 당연히 120선도 당연히 정배열 뽑아줘야 되고, 가급적 20선 이하의 선들도 정배열 뽑아주면 좋더라. 빨리 이걸 확인하고요. 두 번째가 뉴스를 봅니다. 뉴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 잠깐만. 그럼 뉴스 중요하기 전에 그러면은 정환님이 이동평행선 보는 거는 단기 이평선이 21선 위에 올라와줬을 때 그 일봉이 21선 위에 올라와줬을 때 매우 좋고, 장기 이평은 121선 위에 있을 때 매우 좋은데 본인이 유독 좋아하는 이동평행선은 있어요? 어떤 분들은 3일선이니 5일선이니 7일선이니 이런 거를 해놓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장기 이평선은 그냥 이제 120선과 240선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게, 반드시 돼야 된다. 거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물론 이게 당연히 법칙은 아니고 공식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게 120선이다. 이게 예를 들어 240선이다. 이러면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좀 터졌다. 얘 걸렸어. 이게 전신주인 거죠, 전신주. 이걸 전신주라 생각한 거예요, 저는. 사실상. 얘가 터졌을 때, 뚫고 올라갈 때, 당연히 240선을 뚫고 더 갈 수도 있고,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확률은 두 가지겠죠. 근데, 이때 그냥 일봉만 보면, 대부분의 10개의 종목 중에, 한 7개, 8개는 결국에 120선과 240선이 역배열이면 이걸 맞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의 10개 중에 7개, 8개는 20%, 25% 이상 뚫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거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는 거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거의 윗꼬리 달고 7개, 8개는 윗꼬리를 다 달고 결국에는 많이 내려온다. 그리고 다음날 다 음봉 조정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240과 120선 역배열인 거는 정말 지향해야 되는 가급적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3일선, 7일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기선은
20선과 뭐 한 5일선 정도? 20선, 5일선 정도만 그냥 좀 정배를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이게 뭐 어떤 참고용으로 그렇죠. 활용하는 네, 것이지. 참고용일 뿐인 거지. 이걸 3일선으로 바꿔서 그 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거기서 뭐 외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전혀 이건 네. 저한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3일선, 7일선 이런 걸로 자꾸 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네.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 다만 20선과 5일선을 보는 거는 이게 얘네들 단기 추세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선만 본다는 거죠. 11선도 저는 잘 안 봐요. 11선도 안 본다. 5일선과 20일 정도만 좀 이제 잠깐 돌아가면서 말아 올린다든지 정배열 초기 국면이라든지 그 정도는 좀 참고한다. 다만 120과 240일 역배열인 거는 정말 이제 초반에 내가 눈치채가지고 10% 이하 때 뭐 완전 바닥에서 쳐올라오는데 이제 뭐 잠깐 5에서 10%밖에 안 됐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조매 120, 240에서는 들어가는 걸 지향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절대 아니지만 일단 일본부터 본다는 거죠. 종목을 막 올라오면 그 리스트에서 올라오면 오케이 2번. 네, 2번 뉴스. 네. 이 순간에 딱 보면 얘가 딱 치고 올라가면 정배열이든 흑배열이든 딱 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평선이지만 뉴스를 딱 보면 뉴스 전에 두 번째는 뉴스고 세 번째가 뉴스입니다. 예. 두 번째는 매물대. 매물대는 정말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요. 파악하면 이게 탁 튀어오르면 앞에 뭐 이렇게 쭉 많을 거 아니에요. 매물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매물대를 파악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뭐 많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뭐 정원님도 각자 노하우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건 좀 민감해서 네.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매물대. 자 1번 보고 바로 매물대 파악하고 세 번째가 뉴스입니다. 뉴스. 자 이 뉴스에서 사실상 저는 비중을 한 60% 가까이 60%. 이 매물대가 앞에 뭐 여러 종류의 매물대가 있을 건데요. 이 매물대를 그 뚫고 안 뚫고는 사실상 3번에 달렸다. 이 매물대가 분석이 됐지만 뭐 매물대가 앞에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정말 뭐 이거를 뚫지 안 뚫지는 이 3번이 거의 이제 결정한다고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드는데 이 뉴스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제 정말 경험이 사실상 뭐 한 8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 뉴스가 정말 재료가 크다 작다를 갖다 공식화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얘가 분명히 이 매물대를 뚫고 갈 만한 뉴스고 재료고 이 판단을 세 번째에 저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종목 하나 예를 든다면 딥노이드를 최근에 매매한 딥노이드가 있습니다. 딥노이드 AI 종목인데 딥노이드 관련 뉴스 딥노이드가 전형적으로 일봉이 120, 241이 정배열에 있고요. 5, 21선도 거의 정배열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물대가 앞에 조금 높은 게 안 있었어요. 조금 높은 거. 하지만 이걸 과연 뚫을까 안 뚫을까는 저는 3번에서 결정했다. 딥노이드. 네. 근데 딥노이드 뉴스를 봤을 때 저는 AI 관련 무슨 뭐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얘가 AI 관련 무슨 협약 계약 체결한 내용이 분명히 이 정도 내용이면 정말 특히 의료 AI 제가 알기로 의료 AI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시장에서 분명히 크게 한번 좀 쳐줄 만한 재료고 뉴스다. 그래서 딥노이드는 설령 상을 못 말더라도 저는 반드시 더 갈 걸로 이제 판단해서 뉴스를 보고. 그다음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이거는 이제 내용 말하기는 안 되지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거래대금. 네 번째가 거래대금입니다. 1, 2, 3, 4 중에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을 볼 때 저는 물론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 종목의 시총입니다. 시총. 그 종목의 시총.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HN 같이
초대형 종목이 갑자기 오전에 뭐 10시가 되기 전에 1,000억이 터졌다. 근데 저는 에코프로 HN 같은 저기 2조 3조짜리가 뭐 10시 전에 대금이 1,000억 터졌다. 이거 별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총 대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 거래대금 1,000억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인데 저는 예시를 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이 1,000억은 적어도 시총 한 5,000억 이하 5,000억 이하면 굉장히 그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뭐 이것도 하나의 예시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이 거래대금이 뭐 1,000억, 2,000억 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 그 종목의 무슨 시총이 가장 중요하다. 시총이 그래도 한 5,000억 이하 정도 약간 가벼운 종목이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해야 이게 굉장히 의미하고 큰 어떤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되게 대형주의 거래대금 가지고 막 그렇게 뭐 비견할 건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 안에 이건 단순히 이제 일봉이지 않습니까? 일본 거래대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되겠죠.